문제를 풀 건데요. 상수를 활용해서 풀 거예요. 상수 없이도 풀 수 있는데 여기는 문제들 다 상수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3.14 대신에 파이를 대입해서 풀 거고요. 근데 다만 상수를 쓰게 되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드의 가독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코드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코드의 안정성이 높아져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원의 넓이를 구하는 코드가 뭐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인데 이 3.14를 만약에 넣었어요. 근데 뭐 원의 이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3.1415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우주의 우주공학 분야 같은 경우는 여기를 한 6자리인가? 8자리까지 쓴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3.14에서 3.1415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코드가 들어간 게 한 100군데가 돼요. 근데 내가 99군데는 다 고쳤는데 한 군데를 안 고쳤어요. 근데 이 한 군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끼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3.14라는 숫자를 일일이 대입한 게 아니고 이렇게 뭐 딱 콘스트해서 딱 이제 콘스트 더블 파이 3.14 해놓으면은 요거를 3.1415라고 싹 바꿔놓으면은 요 파이가 들어가 있는 100군데가 한 번에 적용이 싹 되겠죠. 영주님 뭔 소린지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거 프로그램 코드가 뭐 더블 에어리어 1 해서 R 곱하기 3.14 이렇게 있고 한 코드가 한 200줄 뒤에 더블 에어리어 2 R 곱하기 3.14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뭐 그 원의 넓이 구하는 코드가 한 100개가 있다 칩시다. 근데 정책이 바뀌어서 우리 회사에 정책이 바뀌어서 그 원주율을 3.14 대신에 3.1415라고 바꾸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코드 요런 공식이 써져 있는 그 코드에 100군데를 다 바꿔야 하는데 100군데를 다 바꿔야 하는데 내가 실수로 100군데 중에 99군데만 3.1415로 바꿨어요. 얘는 실수로 내가 안 바꾼 거예요. 어쨌든 이거 내 실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제 딱 const 더블 파이 3.14 이렇게 해놓고서 더블 a1은 r 곱하기 파이 점점점 더블 a2는 r 곱하기 파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 3.14만 3.1415로 바꾸면은 이게 100군데가 됐든 1000군데가 됐든 한 번에 쫙 바뀌겠죠. 그러면 유지보수하기도 좋고 가독성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상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알려드린 상수는 요 콘스트 더블 파이 요건데 사실은 제가 깜빡하고 알려드리지 않은 상수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바로 매크로 상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매크로 상수에 대해서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바로 이어서 할게요. 그냥.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프린트 F 해서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하고 scanf%d, and r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출력을 해야죠. r 곱하기 3.14 프린트 f 원의 넓이 퍼센트 f 원의 뭐 둘레 퍼센트 f 역슬래시 n 컴마 해서 r 곱하기 3 파이 2 곱하기 r 곱하기 파이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원의 반지름 내가 만약에 뭐 5로 했다. 그러면 25 그러니까 5 곱하기 3.15 3.14 이거는 이제 5 곱하기 2 곱하기 3.14에서 314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프로그래머가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 거는요.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 거는 이런 수학 공식을 많이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수학 공식은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고 공식이 복잡하면 고객이 알려줘요. 혹은 상사가 알려줘요. 이 공식 써. 심지어 그런 복잡한 공식이 구현되어 있는 코드들을 긁어다 써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수식이나 문서나 말을 알아듣고 코드로 나타내고 출력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일을 한다는 거는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 뭐 프로그래머 이런 코딩이라고 해서 뭐 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의사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고객이나 상사가 준 문서를 읽고 그거에 맞게끔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지레 겁먹고 아 수학 공식 나 못 외우는데 나 수학 못 하는데 뭐 이러시는데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수학적인 능력은 쉽게 말하자면 해석 능력이라 보면 돼. 해석 능력. 약간 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미분적분 공식 많이 외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그 확률과 통계 이런 거 좀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 이런 걸 좀 잘하시는 분이 더 잘하실 확률이 높아요. 근데 또 뭐 확률과 통계를 잘 못해도 어쨌든 주어진 공식에 따라서 이제 입력을 하면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파이 대신에 내가 3.14를 적게 되면은 코드의 가독성도 떨어지지만 이렇게 R 곱하기 R 곱하기 파이라고 딱 적어 놓으면은 아 이게 원의 넓이구나 라는 걸 알기가 쉽죠. 그리고 파이라는 게 원주율을 의미하는구나 알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의 가독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변수나 상수를 잘 써야 돼요. 뭐 변수 이름을 뭐 완전한 단어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다만 변수 이름이나 상수 이름 지을 때 이런 식으로 짓는 거는 지양하는 게 좋죠. 지금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편의상 A, B, C 이런 거를 쓰지만 A, B, C 이렇게 쓰게 되면은 가독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정말 임시로 쓰는 변수라면 저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변수인데 A, B, C 이렇게 쓰게 되면은 코드의 가독성이 올라가게 되고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일주일 뒤에 자신, 한 달 뒤에 자신은 그 한 달 뒤에 자신과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좀 철학적인 얘기긴 한데 다른 사람입니다. 1년 뒤에 나와 그 지금의 나는 또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작성한 코드라고 해도 1년 뒤에는 누구세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나 변수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변수 이름 짓는데 뭐 축구 선수 이름,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이름 이렇게 막 넣고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고 그 의미에 맞게끔 적절하게 쓰셔야 해요. 그 제가 지금 여기에 R이라는 변수를 쓴 것도 반지름을 의미하는 라디우스의 약자인 R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바이트를 입력받고 그에 해당하는 비트 값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상수하는 게 이렇게 뭐 const 더블 파이 이런 거를 쓰셔도 되지만 매크로 상수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건 따라 적어 보세요. 샵 define 바이트 8. 요거는 이제 매크로 상수라고 해요. 상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매크로 상수라고 하고요. 얘는 그냥 상수예요. 그냥 상수. 뭐 둘 다 공통적으로 이제 코드의 가독성을 올려줄 때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함수를 모르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기 어렵긴 한데 요 상수 같은 경우는 이 메인이라는 영역, 이 중괄호 안에서만 통하고요. 이 매크로 상수 같은 경우는 메인 이외에 다른 데서도 통합니다. 근데 뭐 메인 말고 지금 우리가 다른 함수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좀 어려울 거예요. 다만 그냥 상수가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샵 define byte 8 해서 이 매크로 상수를 활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뭐 printf 몇 바이트 그래서 int 바이트 그래서 scanf %d and 바이트 하고 뭐 printf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바이트 곱하기 바이트 그냥 뭐 바이트 곱하기 8이긴 한데 이게 뭔가 뭐 몇 비트 값 뭐 5바이트면은 뭐 40비트다 뭐 이런 거를 출력하는 거겠거니 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5바이트는 40비트가 되는 거죠. 5바이트는 40비트. 자, 일단 2번까지 풀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자,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했어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했는데 이거 지금 입력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입력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코드를 수정해요. 실행하고 입력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코드 실행하고 다시 실행하려고 하면 에러가 나요. 따라서 실행했던 걸 끄고 다시 켜야 돼요. 자, 일단 제가 코드 뭐 주석이든 뭐든 썼어요. 쓰고 나서 여기 지금 켜져 있잖아요. 다시 실행하면은 오류 나요. 이거 이렇게. 뭐 이런 오류가 납니다. 뭐 exe 쓰기용으로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명은 뭐 쓰기용으로 열 수 없습니다. 쓰기용 어쩌고 저쩌고 쓰기용으로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가 날 때는 내가 뭔가 이거 켜고 있는지 뭔가가 켜졌는지 확인하시고 그거를 끄시고 다시 실행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수정했던 내용이 잘 반영이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3번 해볼게요. 정수를 입력받고 그에 대한 분과 초를 입력하는데 뭐 3600 미만을 입력받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600을 넘었을 때 어떻게 예외 처리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할 수 없어요. 조건문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min이라는 상수 활용해야 되고 여기도 months라는 상수를 활용해야 됩니다. 3, 4번 한꺼번에 풀어볼게요. 4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뭐 35살이다. 그럼 여기다가 1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한 420개월 그렇게 나오겠죠. 어. 그래서 그냥 내가 뭐 35살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냥 420개월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애기 같잖아요. 그죠? 딱 소개팅 같은 거 할 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20개월입니다. 그럼 이제 그 애기시네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 뭐 좋은 사람 만나세요. 이럴 수도 있게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개월 수기 때문에 몇 월에 태어났는지도 계산해야겠지만 그것까지는 안 했어요. 우리 그 순재님은 그 먼스까지 계산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냥 연도만 고려했어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const int min 60. 그래서 60초는 1분. 그래서 const int months. 그래서 뭐 1년 12개월. 자,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3초는 2분 3초인데 이거는 목과 나머지를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뭐 printf 몇 초 물어보고 sec라는 변수 선언하고요. scanf %d and sec. 그래서 printf %d분 %d초 역슬래시 컴마에서 sec 나누기 min 하면은
몫이고 SEC 나머지 민 하면은 나머지가 초예요, 초. 뭐 원의 반지름 뭐 몇 바이트. 자, 123초면은 2분 3초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은 123을 60으로 나누게 되면은 몫은 2가 되고 나머지는 3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음. 태어난 연도, 현재 연도 입력. 인트, birth, year, 그 다음에 scanf, and birth, and year 하고 뭐 printf, 뭐 생후, 퍼센트 %d 개월, 백슬래시 n 뭐 이렇게 하면 되죠. year 빼기 birth 곱하기 month. 자,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생후 420개월 이렇게 나오죠. 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대충 뭐 한 400개월은 넘었다. 몇백 개월은 넘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런 개월 수는 뭐 애기한테 표현하는 거지만 우리 모두 이제 애기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입출력과 상수까지 다 해봤어요.